네, 그동안 글로벌 전기차와 배터리 업계의 초미의 관심사, 바로 이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IRA의 이 전기차 세액 공제 세부 지침 규정안이 지난 3월 31일에 드디어 발표됐습니다. 자, 이한나 연구위원님, 이번에 발표된 IRA 세부 법안을 보니까 2022년도하고 또 그 이번에 나왔던 백서, 요전에 나왔던 12월 31일인가요? 백서하고 내용이 거의 변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내용 한번 시청자분들께 정리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네, 뭐 크게 변한 부분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제가 담당하고 있는 2차 전지 셀과 소재 쪽으로 갔었을 때 네. 양극재, 양극활 물질 쪽에서는 가이드라인하고 조금 유사하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 2022년에 처음에 등장을 했었던 IRA 법안에서는 저희 양극재, 음극재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됐었죠. 그래서 네. 전체 이제 생산비 한 10% 정도를 우리가 크레딧을 받을 수 있도록 나왔던 부분이 뭐 양극재도 그런가 보다 이제 이렇게 판단이 됐었는데 네. 만약에 그렇다면은 이제 양극재 기업들이 미국에 나가서 미국 내 생산 시설을 확보해야 되는 이런 정책이었다면 저희 12월 31일 날 나왔었던 백서를 통해서는 마치 이게 이제 구성 재료 쪽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나오면서 많은 양극재 기업들이 이렇게 된다면은 약간 광물 쪽 요건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국내에 지어도 되지 않을까. 굳이 생산비가 많이 드는 미국 쪽으로 나갈 필요는 없지 않나. 이제 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역시나 이번에 발표되었을 때도 저희 양극활 물질, 음극활 물질 쪽은 구성 재료 쪽으로 좀 포함이 되면서 이게 광물 요건 쪽으로 좀 포함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양극재도 이제 구성이 양극활 물질, 음극활 물질, 뭐 도전재, 뭐 알루미늄 전극,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겠죠. 그래서 양극판, 음극판 쪽은 이제 따로 분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네. 알루미늄 박이나 동박 이런 전극 쪽 같은 경우에는 부품 쪽에 이제 포함이 되게 되었고요. 2022년하고 좀 달랐던 흐름은 추가적인 소재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분리막, 전해질 뭐 이런 부분들까지 작년에는 포함되지 않았었던 부품들까지 포함이 되면서 네.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이제 기업들이 이제 IRA 수혜를 보는 이런 흐름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제가 갑자기 또 궁금한 게 생겼어요. 우리가 그냥 배터리, 그러니까 배터리만 알았는데 거기에 방금 부품이 있고 소재가 있고 또 셀이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네. 요거를 좀 간단하게 시청자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왜냐 그러면 각 요 파트별, 부품 소재별로 담당하고 있는 많은 기업들이 좀 존재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그냥 양극재 기업들의 주가가 지금 엄청나게 오르고 있어서 2차 배터리 그러면 양극재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대부분 중국은 음극재를 또 많이 지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셀이 무엇이고 부품 소재라는 개념이 배터리에서는 어떤 개념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정말 2차 전지 쪽이 서플라이 체인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정말 업스트림 단까지 따지자면은 굉장히 광범위한데 좀 간단하게 설명을 네.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업스트림 단이라고 하면은 저희 광물 부분이 사실 들어가요. 여기 이제 배터리 구조하면은 네. 배터리 셀 안에 들어가는 배터리 구조만 되어 있는데 네. 저희 양극 활 물질, 그러니까 양극재라고 하는 거는 네. 이제 활물질이 있고 거기에 이제 전기 전도성을 가져오는 도전재가 있고 그리고 알루미늄 박 이렇게 네. 세 가지가 합쳐진 부분이 양극재입니다. 예. 네, 사실상 양극활 물질의 메인이 되는 부분이 이제 수산화리튬, 저희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수산화리튬, 네. 뭐 황산 니켈, 뭐 이런 메탈 쪽의 업스트림과 네. 이들을 가지고 가공을 해서 만든 전구체, 그걸 통해서 양극재가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이 전구체를 통해서 우리가 흔히 국내에서 뭐 포스코 케미칼, 에코프로비엠 이런 양극재 기업으로 알고 계시는 부분들이 네. 양극활 물질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요걸 가지고 이제는 셀 메이커들한테 이제 공급을 하게 되면은 중각에 이제는 도전재하고 이제는 알루미늄 전극까지 이렇게 합쳐져서 네. 양극재를 최종적으로 만드는 거는 셀 기업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요거는 이제 음극재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음극 활물질이 있을 테고 이건 저희 이제 업스트림 단에서는 이제 흑연하고 좀 맞닿는 부분이고요. 네. 역시나 이제는 전극이 필요하겠죠. 근데 이쪽은 이제 동박이라고 하는 불이박 전극이 들어가게 되고요. 중간에 리튬 이온만 이제 통과시켜주는 필터의 역할을 하는 분리막이 포함되게 되고 지금은 조금 이온 전도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액체 전해질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해액까지 우리가 이제 셀 안에 구성되어 있는 것들이 이렇게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액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걸 셀 메이커들이 만든 다음에 최종적으로 보호 장치 넣어서 모듈과 팩까지 만드는 구조로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아주 뭐 어려운 내용인데 일단 그림은 잡혀지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우리가 배터리 기술이라고 할 때 방금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분리막 이 네 가지의 중점 기술을 누가 주도해 가느냐 여기 아마 핵심적인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한나 연구원께서 보시기에 이번 IRA 법안을 딱 보니까 가드레일 나온 게 우리 기업들 한숨 돌렸다. 만약에 제 생각이 이렇거든요. 우리 기업이 한숨 돌렸으면 중국 기업은 두 숨 돌린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나라 기업이 한숨 돌. 그러니까 사실 이번에 조금 아쉬웠던 부분들은 네. 뭐 우려 국가에 대한 부분의 구체적인 언급이라든지 왜냐하면 저희 IRA 법안이 나오기 바로 전에 뭐 포드가 이제 CATL의 기술만 가지고 기술 라이선스만 가지고 단독 공장을 해서 미국 내에 짓겠다 막 이런 디트로이트에 얘기도 지으려고 있었고 그랬죠. 테슬라도 마찬가지고 이렇기 때문에 우려 국가들을 어느 정도까지 어떻게 허용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좀 나왔으면 좋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네. 사실 뭐 그게 단기간에 잡힐 수 있는 정책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뭐 그래도 한숨은 돌리긴 돌렸다라고 보여지곤 있지만 네. 앞으로 이런 구체적인 부분들은 좀 진행이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미국 입장에서 상당히 이번에 야심찬 IRA 법안을 만들었을 때 중국을 견제한다는 건 누구나 다 눈치를 챘거든요. 근데 그런 내용이 좀 있었으면 좋았을 건데 없었단 말입니다. 오히려 FTA를 하고 있는 한국과 일본이 제대로 원산지 규정만 지키면 가공해서 미국에 가지 않아도 될 정도로 국내에서 생산을 하게 됐다. 이런 내용을 보면서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좀 이런 부분들은 미국이 앞으로 중요한 미세 법안을 만들면서 좀 조정해 나가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우선 미세 법안을 많으면서 조정을 해 나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예. 지금 이번에 만약에 당장 완전 양극재 그 업스트림단을 중국을 완벽하게 배제해 나가고 나면 사실 실제 비즈니스를 하는 데 있어서 양극재 기업들한테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우선 업스트림단에서 이제 수산화 리튬, 뭐 황산 니켈, 그 삼원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황산 니켈 쪽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를 하는데 예. 대부분 니켈이나 뭐 리튬 같은 경우에도 중국 지분이 굉장히 많아요. 다른 그렇죠. 나라에서 실제 광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분율로 보면은 중국 지분율이 굉장히 높은 경우가 많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양극재를 제조하는 데 있어서 대부분 원재료가 들어가는 게 전구체예요. 근데 이 전구체는 업스트림하고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기 때문에 이걸 저렴하게 가져오지 않고서는 정말 가격을 높게 판가를 높게 책정해주지 않는 한은 굉장히 이익률이 미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근데 지금 뭐 중국 공급망을 막아줘서 좋긴 하지만 만약에 전구체부터 업스트림을 그렇게 다 막아버렸다 이렇게 되면은 생산비 비중이 너무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천천히 가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 그렇지만 이제 세부 법안을 통해서 점점 조여갈 것이다라고 저는 보는 이유는 뭐냐면 기본적인 IRA 정책의 핵심이 저는 나중에는 이제 원유 베이스가 아닌 이제 메탈의 전쟁으로 가겠다. 우리가 경제권을 잡는 부분에 있어서 크게 세 가지를 보고 있죠. 리튬하고 흑연하고 히토류를 보고 있는 네. 건데 이 세 가지를 장악을 할 때까지는 최대한 중국을 배제시키면서 이렇게 본인들의 생산이나 양산을 늘려 나가겠다라는 측면이에요. 그래서 이건 정치적인 경제 패권에 대한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점점 조여갈 수밖에 없지 않나. 그렇지만 지금 현재는 이 정도로 풀어준 게 오히려 우리나라 기업들한테는 좋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참 그런 부분들이 있죠. 지금 현재 대부분 광산을 채굴을 하고 가공하는 이런 업스트림단은 워낙 2008년, 7년 때부터 시장을 열기 위해 중국 기업들이 뛰어들었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에서 이거에 대한 부분을 좀 노력을 많이 안 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광산이나 뭐 예를 들어서 리튬 같은 경우에도 염호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네. 이제 와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본인들이 이렇게 생산을 하고 양산을 한 가공을 한 그런 리튬이나 니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열어놓기 위해 IRA를 만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눈에 이미 나와 있는 광산 이런 것들만 봤을 때는 중국 지분율이 굉장히 많고 이거를 어떻게 가져올까 그리고 중국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다시 가져오려면 밸류가 높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이런 상황이 돼버리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신규 광산이나 신규 염호에 대한 개발들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완벽하게 앞서지는 못할지언정 어느 정도 포트폴리오는 다변화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국내 측면에서 만약에 보자면 그래서 국내에서 이제 포스코홀딩스나 이런 쪽에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지만 네. 이게 광산이나 염호를 가지고 그 부분을 끌어올리는 건 쉽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국내에서는. 네.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얘기가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게 아닌가.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오히려 광산이나 뭐 요모 이런 것들에 대한 개발보다는 폐배터리 리사이클링을 통해서 최대한 요 안에 사용되어 있는 원자재들을 순도 높게 이제는 확보를 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우리나라한테는 조금 더 현실적이지 않나. 그거는 미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어쨌거나 그래도 이 경제권을 지금 시청하시는 많은 시청자분들이 야 그나저나 지금 2차 전지 배터리주가 지금 엄청나게 오르고 있어. 오늘도 뭐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5만 원대를 치고 올랐는데 이게 뭐 어떻게 된지 모르겠어. 뭐 이런 말씀들을 하실 것 같아요. 포스코 홀딩스 아까 우리 이한나 연구위원께서 가격 말씀을 주셨는데 52주 신고가 경신하기도 막 하고 그랬거든요. 배터리주, 2차 전지주 계속 사야 됩니까? 정말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작년 12월에만 나왔어도 말씀 죄송한데 요즘 그 유튜브나 이런데 네. 많은 분들이 나오세요. 특히 스타가 되신 분도 계세요. 배터리 아저씨라는 분도 계시는데 그런 분들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조금 뭐라 그럴까요? 좀 조심하자는 분도 계시고 시청자분들이 조금은 지금은 갈등하실 게 늦었지 않느냐, 너무 많이 올랐다. 뭐 이런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솔직담백하게 네. 한번 말씀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 굉장히 솔직담백하게 그러시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뷰는 이러나 저러나 그냥 다 떠나서 2차 전지 솔직히 적어도 3분기까지는 하락하기 쉽지 않다. 그리고 이제 한 11월, 12월 정도에 하락을 하더라도 네. 내년 상반기까지는 밸류에 대한 펀더멘털에 대한 고민은 하지 말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우선 무시 못할 수급이 있습니다. 그 수급의 지금 중심에는 아무래도 개인들이 좀 있기는 해요. 네. 그래서 대부분은 예전에는 외국인이나 기관 중심으로 좀 많이 갔다면 네. 최근에는 개인 중심으로 좀 많이 올라오긴 했습니다. 그래서 최대 리스크라 함은 개인의 물량은 이게 불규칙하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나와도 이상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최대 리스크는 그것밖에 없고요. 근데 제가 계속 갈 거라고 이제 말씀드리는 기본적인 뷰에 있어서는 2025년에 가면 물론 수요가 어떻게 올라가냐에 따라서 수급은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겠지만 우선 당장 데이터로 보면은 2025년에는 업스트림부터 다운스트림까지 전반적으로 공급 과잉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은 대부분 주가는 2024년 하반기부터 반영이 되기 시작을 해요. 예. 그러면은 그 전까지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부족한 부분에 대한 수주가 이어지게 되고 거기에 증설 발표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게 되고 그게 이제 장기 바인딩 계약으로 계속적으로 나오게 되면 이 주가의 모멘텀으로 계속적으로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2차 전지주들의 시가총액 기준으로 봤었을 때에는 네. 반도체하고 굉장히 유사하단 말이에요. 어. 굉장히 상위 시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수급적으로도 무시 못할 수급, 규모로도 무시 못할 규모의 성장성은 반도체의 2배. 거기에 증설 모멘텀과 수주 같은 이런 이슈가 계속적으로 거론이 되는 한 과연 이게 전체적인 섹터 매력도에서 이 2차 전지 섹터를 능가할 만한 섹터가 있을 수 있을까라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2차 배터리가 앞으로 중요한 거를 세 개를 짚어줘. 수급 문제를 늘 봐라. 2025년이 되면 공급 과잉이 될 거니까 2024년부터는 아마 주가는 조정을 받을 것이다. 세 번째, 어쨌든 오버 서플라이 부분만큼은 분명히 지켜봐야 된다. 요 말씀을 딱 주셨어요. 그러면 2023년, 2024년 상반기까지는 지금 달리는 말을 고삐를 당겨도 말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굉장히 위험한 발언인데요. 왜냐하면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만약에 기관이나 외국인 수급이었으면 네.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해요. 네. 근데 이게 대부분 보면 비중이 다 개인 수급입니다. 개인 수급은 뭐 만약에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서 부동산으로 갈아타야 되겠다 이러는 순간 빠질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들이 엮여 있기 때문에 좀 위험한 발언인 것 같긴 하지만 네. 그래도 저는 그 생각은 들어요. 아직까지 안 나온 게 너무 많습니다. 네. 저희 이제 IRA 정책이 나왔는데 지금까지 국내에 지을지 미국에 지을지 그거 고민하느라고 증설 발표를 미뤄왔거든요. 그럼 이제부터는 양극재 기업들은 국내에 이제 지어도 되네 이러면서 지금까지 미뤄뒀던 발표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져서 나올 거예요. 그럼 그렇다면 아무리 개인이라 할지라도 개인분들도 이 정도 수익률을 가져올 만한 그 자본 시장이 없다라는 없다. 생각이 들면 이게 쉽게 내려오기는 어렵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개인들께서 이 반도체가 아니라 배터리 시장을 주도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을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다른 주제로 좀 넘어가기 전에 요거 하나만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지금 저희들이 양극재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 음극재, CATL 중국이 음극재는 세계를 잡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앞으로 우리나라의 음극재 시장도 조금 활성화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우선은 음극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흑연 베이스로 돼 있습니다. 지금 천연흑연, 인조흑연으로 봤을 때 2대8 정도로 들어가고 네. 있고요. 중국의 BTR의 점유율이 거의 뭐 막강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천연흑연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광산에서 이제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네. 그건 말할 것도 없이 중국이 굉장히 저렴하고요. 인조흑연 같은 경우에도 중국 기업들이 엄청 저렴하게 만듭니다. 네. 국내에서는 사실 거의 포스코 퓨처 이제 퓨처엠으로 이름이 바뀌었죠. 퓨처엠 제외하고는 퓨처엠마저도 인조흑연 시장에 뛰어들려고 하지 않았었어요. 네. IRA가 열리기까지는. 그런데 이제 응급할 물질 쪽도 어느 정도 중국 공급망을 배제하는 이런 움직임으로 가다 보니까 네. 조금씩 확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다만 그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조 흑연을 만드는 데 있어서도 가격 경쟁력이 있어야 돼요. 어쨌거나 가격 경쟁력이 있어야 되고 지금 최근의 흐름으로 보면은 어쨌든 지금 양산을 시작을 하면서 천천히 지금 수율을 잡고 있는 단계인데 이제 고객사가 원하는 이제 사이즈가 있어요. 기본적인 그 사이즈를 맞춰서 코팅까지 했었을 때 그 사이즈가 그 사이즈가 나오는 것도 약간 문제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요. 인건비와 전력비가 우리나라가 월등히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제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는 완전 자동화 장비로 이제 응급할 물질 쪽에 인조기에는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잘 된다면 우리나라도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겠지만 네. 좀 지켜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알겠습니다. 수율 잡는 거는 시간이 조금 걸릴 것 네. 같아서요. 네. 이 중국이라고 하는 경쟁자가 한 K배터리에게 저는 도움이 된다라고 보거든요. 상당히 경쟁적인 측면에서 놓고 보면 저는 그렇게 보는데 이한나 연구원께서는 연구를 하시고 분석을 해보셨으니까 어떤 판단이고 우리 기업 입장에서 중국과 경쟁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단단한 체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있다. 뭐 추천해 줄 기업이 있으십니까? 굉장히 또 어려운 질문을 해주셨는데 우선은 뭐 중국이 먼저 열어놓은 시장이에요. 전기차 시장이라고 하면 중국이 제일 먼저 LFP를 통해서 열어놓은 시장이기 때문에 업스트림부터 다 장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는 뭐 자원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측면이 있어서 사실 중국의 도움이 좀 필요하기는 했었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 IRA를 통해서 굉장히 이제 다변화가 되려고 하는 건데 네. 우선은 초소형 전기차부터 시작해서 웬만큼 롱레인지 제외하고는 LFP 배터리, 중국 중심의 LFP 배터리의 확대를 저는 뭐 2년 전부터도 계속 확대가 될 수밖에 없다. 점유율 확대가 될 수밖에 없다. 완성차 기업들이 이익이 나오기 위해서라도 이거는 어쩔 수 없다. 화제적인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게 정치적으로 가도 사실 NCM이나 NCM에서는 황산, 니켈, 코발트까지 다 관리를 해야 돼요. 근데 리튬만 딱 관리를 하고 흑연, 히토리만 관리. 정치적으로도 사실 굉장히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LFP 배터리를 우리가 너무 간과하면서 가지는 말자. 그리고 꼭 우리가 LFP 배터리까지 전부 다 제품을 확대를 시켜서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 다만 제가 우려를 했던 부분은 뭐였냐면 이 LFP 배터리의 기술이 생각보다 빠르게 치고 올라온다는 측면이었어요. 그러니까 양극화 물질에 있어서의 LFP 배터리는 거의 뭐 킬로그램당 200와트시 정도에서 머무르면서 양극화 물질로는 개선될 여지가 없었는데 이게 뭐 실리콘 응급제, CNT 도전제, 뭐 특수 리튬 등등해서 전부 다 끌어올리면서 네. 에너지 밀도가 내년 정도 가면은 NCM 622하고 거의 비슷해져 버리는 이런 흐름으로 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완성차 기업들이 뭐 물론 IRA 때문에 3원계 위주로 사용을 하고 국내에서 이제는 한 LFP 배터리를 사용을 하겠지만 만약에 그 시장이 열리지 않았다면 LFP 배터리를 채택하지 않을 이유가 무엇일까? 주행거리도 나오고 저희 뭐 배터리를 프리미엄 배터리 사실 이런 거 없어요. 네. 저희 안에 들어가는 배터리가 뭐 금가루를 뿌려가지고 이걸 훨씬 비싸게 해서 이렇지 않잖아요. 저희 외관을 보고 안에 디스플레이를 보는 거지. 이물질이죠, 금가루 그렇죠. 들어가면. 예. 그래서 이 배터리 자체가 프리미엄 이거는 저는 없다라고 봐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결국엔 주행거리와 안정적인 부분인 거고 예. 그래서 간과는 하지 말자.
예. 그리고 양쪽으로 가게 되되 LFP 올라오는 거는 계속 지켜보고 미국 내에서 또 국내가 포트폴리오를 좀 다변화시켜가는 흐름들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증권 쪽에 있기 때문에 좀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굉장히 성장성 높은 산업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뭐 옥석 가리기 여전히 이루어질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고밸류를 받을 때는 조금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생각보다 뭐 2024 올해도 마찬가지고 내년도 마찬가지고 저가 배터리를 위한 굉장히 다양한 기술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전고체뿐만이 아니고 반고체도 나올 가능성들이 있고요. 중국에서 굉장히 많은 배터리들을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K배터리에 좋지만 계속 기술을 체크를 하면서 우리 투자를 하자.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